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사고 구조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먼저 알아보는가? 이 질문의 답은 운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대운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대운이 오면 뭔가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직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대운을 놓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대운은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운은 해석 방식의 변화로 먼저 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힘든데도 여기서 뭘 얻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대운 진입의 첫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호를 긍정적 사고라고 착각합니다. 긍정은 성격이 아닙니다. 긍정은 의지력도 아닙니다. 긍정은 인식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부터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은 정보 필터입니다. 뇌는 현실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찾도록 설정된 것을 봅니다. 이게 선택적 주의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위험 신호를 먼저 봅니다. 안정된 사람은 기회 신호를 먼저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보이는 게 다릅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의 설정 차이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설정이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상하게 느낍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감각이 들 때가 대운 초입입니다. 이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 신호도 계속 올리니 구독해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운을 기다립니다. 대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못 볼까요? 사건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는 점진적으로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 이게 바뀌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대운을 놓칩니다. 대운 전환기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인지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 방향의 전환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진 생각은 억지스럽습니다. 대운 초입에서 나타나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본인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건 이미 필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필터가 바뀌면 보이는 정보가 바뀝니다. 보이는 정보가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게 대운의 작동 구조입니다. 사건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인식이 먼저 바뀝니다. 인식이 바뀌면 사건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위치의 이동입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이것도 도덕이나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이건 권한의 이동입니다. 세상을 탓하면 권한이 밖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걸 찾으면 권한이 안으로 옵니다. 권한이 밖에 있으면 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은 선택을 통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운도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구조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권한이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에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지? 로 넘어갑니다. 이게 내적 통제감의 상승입니다. 내적 통제감은 성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운이 좋아지면 내적 통제감이 올라갑니다. 내적 통제감이 올라가면 운이 더 잘 붙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운은 초입이 중요합니다. 초입에서 이 구조를 인식하면 가속이 붙습니다. 초입에서 놓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뇌와 심리와 운의 흐름이 동시에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뇌가 바뀌면 심리가 바뀝니다. 심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이 순서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운이 먼저 바뀌고 뇌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뇌가 먼저 바뀌고 운이 따라갑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 사고를 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 감지 센터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이 억제됩니다. 전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긍정적 해석이 반복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편도체가 진정됩니다. 편도체가 진정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의 상태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뇌 상태가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외부 자극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운 초입에는 작은 긍정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작은 성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이 뇌에 입력됩니다. 뇌는 이 신호들을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 인식이 세로토닌을 올립니다.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더 많은 긍정 신호를 포착합니다. 더 많은 긍정 신호를 포착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대운의 증폭 구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세상을 봅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한 증거만 보입니다. 행운이 온다고 믿으면 행운의 신호만 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보이는 게 다릅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이 믿음이 바뀝니다. 나한테 나쁜 일만 생긴다. 에서 요즘 뭔가 풀리는 것 같다. 로 넘어갑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확증 편향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좋은 신호를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신호를 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운의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운은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운은 항상 관계 제한 정보 기회로 옵니다. 그런데 같은 제안이 와도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위험을 먼저 봅니다. 안정된 사람은 기회를 먼저 봅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이 해석 방향이 바뀝니다. 같은 제안인데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지금은 고민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텐데 지금은 괜찮게 느껴집니다. 이게 운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뇌 심리운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대운은 전체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바뀝니다. 네 번째는 통제권 이동입니다. 피해자 프레임이 해제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대운 초입의 결정적 신호입니다. 피해자 프레임은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프레임은 권한 배치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고 생각하면 권한이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한다. 고 생각하면 권한이 상황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밖에 있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으면 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피해자 프레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프레임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에서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로 넘어갑니다. 이건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이건 권한 회수입니다. 권한이 돌아오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선택지가 보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게 내적 통제의 실체입니다. 내적 통제는 책임감이 아닙니다. 내적 통제는 권한 보유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면 이미 권한이 돌아온 겁니다. 권한이 돌아오면 운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운은 선택을 통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있어야 운을 쓸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운이 와도 못 씁니다. 이게 대운을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대운이 와도 본인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못 봅니다.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치의 문제입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이 배치가 바뀝니다. 권한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구나. 내가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이런 감각이 들 때가 권한 회수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면 권한이 고정됩니다. 선택을 안 하면 권한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운 초입에서는 작은 실행이 중요합니다. 큰 결정이 아니라 작은 선택입니다.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권한이 단단해집니다. 권한이 단단해지면 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기대값 사고가 열리는 이유입니다. 안전한 선택보다 정체 상태가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이건 도전 정신도 아닙니다. 이건 정체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값 사고를 용기라고 착각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도전한다. 이건 기대값 사고가 아닙니다. 기대값 사고는 계산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더 손해다. 라는 계산입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이 계산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왜 자동으로 작동할까요? 기존 상태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전했던 선택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편했던 관계가 이제는 소모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수입이 이제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의 상승입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현재 상태가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움직이고 싶어지면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찾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이게 기대값 사고의 실체입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손해고 저기 가면 얻는 게 있다. 이 계산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대운 초입입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한다고 배웁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손실의 비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운 초입에서는 이게 역전됩니다. 손실보다 정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는 감각이 옵니다. 이게 정체 붕괴입니다. 정체가 붕괴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선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게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기대값 사고의 진짜 동력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불편함이 충분히 쌓이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이 불편함이 갑자기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이 올라갈까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대운 초입에는 작은 성공들이 들어옵니다. 예상보다 일이 잘 풀립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잘 대해줍니다. 작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들이 기준을 올립니다.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아,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구나. 이 감각이 생기면 기존 상태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면 더 찾게 됩니다. 더 찾으면 더 보입니다. 더 보이면 더 움직입니다. 이게 대운의 가속 구조입니다. 초입에서 이 흐름을 인식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초입에서 놓치면 다시 정체로 돌아갑니다. 방금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이미 반은 정리된 겁니다. 이런 해석을 계속 이어가니 구독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6번째는 관계 재편입니다. 대운은 왜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는가? 이건 운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운은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운은 항상 관계 제한 속의 연결로 옵니다. 혼자서 운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옵니다. 정보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기회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돈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대운 초입에서는 관계의 온도가 먼저 바뀝니다. 낯선 제한 사람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사람이 지금은 괜찮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제안을 지금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관계 온도의 변화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방어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방어합니다. 방어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못 봅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이 방어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안정감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안정감이 올라갑니다. 안정감이 올라가면 방어가 내려갑니다. 방어가 내려가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이게 관계 재편의 구조입니다. 관계의 온도가 바뀌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인사가 먼저 바뀝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둘째,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방어적이었던 말투가 편안해집니다. 이것도 의도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셋째, 얕은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혹시 모르니까 로 바뀝니다. 이게 관계 감각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대우는 깊은 인연이 아니라 얕은 인연을 통해 옵니다. 이미 가까운 사람은 내 상황을 다 압니다.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건 항상 약한 연결에서 옵니다. 사회학에서 약한 연결의 힘이라고 합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이 약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네. 로 느껴집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관계망이 넓어집니다. 관계망이 넓어지면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게 관계를 통한 대운의 작동 구조입니다. 관계 재편은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 재편은 흐름의 결과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편해지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진짜 신호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 안 갑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운 초입에서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늘어납니다. 이 증가를 느끼면 대운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7번째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의 현재 위치 판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신호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 같은 상황에서도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십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진 생각이면 아직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세상이나 사람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연스럽게 찾고 있습니까? 이것도 의도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의도해서 하는 거면 아직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이미 권한이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안전한 선택보다 정체 상태가 더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감각이 있습니까? 이 감각이 명확하면 정체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정체 붕괴가 시작되면 곧 움직입니다. 네 번째 신호, 낯선 제안이나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상황이 지금은 괜찮게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지면 방어가 내려간 겁니다. 방어가 내려가면 기회가 들어올 준비가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억지 긍정이 아니라 사고의 초점 자체가 밝은 쪽으로 이동한 느낌이 듭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인다. 입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면 이미 필터가 바뀐 겁니다. 필터가 바뀌면 대운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이 5가지 중에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이미 대운 초입에 들어온 겁니다. 5개 전부 해당되면 이미 전환기 중반입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되면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대기 상태는 준비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해했다면 이미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신호가 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보면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흐름을 타면 가속이 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우는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사고, 구조의 변화입니다. 사건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해석이 먼저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건을 기다리면 놓칩니다. 해석의 변화를 감지하면 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의 해석 방식을 점검하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릅니까?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채널은 광고보다 해석을 우선합니다. 슈퍼땡스로 지원해 주시면 다음 편 제작 속도가 빨라집니다. 긴 영상은 자료 정리와 구성 시간이 큽니다. 슈퍼땡스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지원이 부담스럽다면 구독과 댓글, 선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슈퍼땡스는 금액이 아니라 해석을 계속 이어달라는 신호로 받겠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만 남았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사고, 구조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운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 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을 기다리면 놓칩니다. 해석 방식의 변화를 감지해야 탈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은 성격이 아니라 인식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해석이 자동으로 되는 상태를 감지해야 합니다. 셋째, 뇌심리운의 흐름은 동시에 바뀝니다.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전환됩니다. 넷째, 내적 통제는 도덕이 아니라 권한 이동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선택권이 돌아오면 운이 작동합니다. 다섯째, 기대값 사고는 용기가 아니라 정체 붕괴입니다. 도전하는 게 아니라 머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체가 더 불편해지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여섯째, 대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관계의 온도가 바뀌면 대운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관계 재편은 기술이 아니라 흐름의 결과입니다. 일곱째, 신호를 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을 기다리지 말고 신호를 포착하십시오. 신호는 항상 해석의 변화로 먼저 옵니다. 해석이 바뀌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으로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십시오. 판단하면 위치가 보입니다. 위치가 보이면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결과가 바뀝니다. 지금 이 글이 위로가 아니라 설명처럼 느껴졌다면 당신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로처럼 느껴졌다면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라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을 이해했다면 이미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신호가 오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설명처럼 느껴졌다면 이미 흐름 안에 있습니다. 흐름 안에 있으면 이제 가속만 남았습니다. 가속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큰 변화가 만들어지면 대운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해석의 변화로만 존재합니다. 해석의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대운을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댓글로 함께 선언해 주세요. 나는 이미 대운의 초입을 통과하고 있다. 이 선언이 흐름을 고정시킵니다. 선언은 다짐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지금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면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이면 더 잘 선택합니다. 더 잘 선택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대운의 완성 구조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신호를 바로 받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다룹니다. 이어서 보셔야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을 잡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신호까지 이어두십시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흐름은 정직합니다.